네네. 따라가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이 늦었습니다. 오늘 우리 과에 대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융합기술시스템공학 협동과정은 2019년에 생긴 과입니다. 근데 얘가 또 USB가 안 되겠구나. 오늘 얘기 드릴 내용들은 학과 소개랑 그다음에 교육과정 소개 그리고 학생 지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Q&A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끼면 돼요? 안 나올걸? 네. 안 되는 것 같아.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학과 소개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본과는 2019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2019년 2월에 학과 승인을 받았고요. 4월에 이제 학생 모집들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2019년 2학기부터 우리 과가 진행이 됐고요. 19년 9월에 이제 석사 과정이 처음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박사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2019년 처음 우리 과가 만들 때에 있어서의 우리 과의 비전은 글로벌 스탠다드 허브 포 서스테이너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에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보자. 근데 뭐로 만드냐면은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허브로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내용들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기른 연구원들을 기르겠다라고 했고요. 실제 우리가 21년도 맞나요? PK가 처음 진행이 20년도인가요? 네. 20년도에 PK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쉽게 지금은 PK를 하지는 못하고요. 향후 PK가 5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인재상은 이론과 실계를 갖춘 글로벌 표준 리더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역량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죠. 네. 자, 학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다양한 학문적 통섭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표준 전문가를 만드는 구성인데요. 본과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이라고 하는 무지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19년도에 처음 만들 때 여러분들이 취업이 잘 되는 키워드들을 뽑았습니다. 그 키워드들을 하나씩 다 조합했더니 융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었고 시스템이었고 그 다음에 공학이었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합쳐서 만들게 된 거고요. 통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 사회를 전부 다 관통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종 캠퍼스 내 3개 단과대가 모두 다 융합된 협동 과정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시작에 굉장히 많은 과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실제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가속기공학과까지 원래 처음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속기공학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지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게 되었고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그다음에 공공정책대학, 과학기술대학이 모두 다 융합되어 있는 어떠한 학문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과가 협동과정으로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여 교수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병구 명예교수님 처음으로 학과를 만드셨던 학과장이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주임 교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진민 교수님, 이태원 교수님, 진성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수영 교수님 지금 현재 학장님이시죠. 네. 이승규 교수님 응용수리학과 학과장이십니다. 정재하 교수님 전자기계 융합공학과에 계시고요. 정병호 교수님 반도체 물리학과. 그다음에 저희 객원으로 와 계시는 지금 김종상 교수님 KCL의 본부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안병대 연구교수님까지 저희 총 몇 분이야? 12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 외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이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로 좀 저희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학과 속에서 원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올 때 대학원에서 가장 궁금한 거 도대체 어떤 과정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표준에 약간 특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전국에 표준에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 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네, 이 정도가 지금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석박사 학위 과정들을 만들었고 표준 특성화 석박사 학위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과 실무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원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 아까 나가실 때는 공학 석사와 공학 박사에 대한 학위들을 수여받게 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우리나라가 대학원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등교육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산업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의 초격차 사업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초격차 사업을 통해서 석박사 과정에게 2년 동안,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약 월 100만 원씩, 그러니까 최대 2,4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공부하시라고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교수님들이 기타 용역들을 하게 되십니다. 이 용역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 인건비 부분으로 또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내외에 있는 타 장학금하고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혹은 여러분 외부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약 32가지 정도 돼요. 그러한 부분들과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장학금에 대한 총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총액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등록금으로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수혜가 가능하고요. 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인가요? 지금 월 최대 330만 원, 300이에요. 기준 단가 300만 원, 석사과정은요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20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으시면 다른 과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100만 원까지 월 1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한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화 회의에 대한 참관 자격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거나 해외 연수에 대한 부분들의 혜택들이 지원이 되고요. 국내외 학술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 및 여러분 체류비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새로운 지원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협동과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협동과정이라는 게 뭐가 다른 거냐? 이게 다학제 간 융복합 교육과정이거든요.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합학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라고 해서 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게 바로 협동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그다음에 이공학계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고대 세종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특히 저희가 주 방점을 찍었던 게 바로 표준이었어요. 그래서 표준에 대한 산업계나 연구계의 최고 연구자들부터 전문가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타 전공에 대한 학점들을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표준과 관련된 과목들의 몇 과목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될 거예요. 또 졸업 후에는 괜찮을까? 원스톱 올인원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및 고용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취업 컨설팅을 제공해주게 될 거고요. 현직 CEO의 만남, 모의 면접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21년도,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표준협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지원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에서도 지원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취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이 협동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인재를 양성할 거냐,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준 전문가, 표준 최고 임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업으로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업개발원, 한국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직업개발원을 통해서 표준 전문가라고 하는 그 실제 직종을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작업들이 진행이 돼서 거의 한 4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개발 및 그다음에 연구 인력들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표준을 배워본 적이 거의 없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표준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더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고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들을 대학원에서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학교에서 만들 때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에서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기업에서 표준과 관련된 직업군으로 여러분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의 양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수준에 실제적으로는 5%가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60%까지 채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표준 인력 양성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화를 진행하겠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시스템의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융합기술 시스템공학 협동과정에는 2개 전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공학이라고 하는 전공이고요. 또 하나는 시험인증이라고 하는 전공이에요. 시험인증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KTC랑 그다음에 KCL 이런 곳에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시험 방법, 표준에 따른 시험 방법들을 제시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합성 평가 전문가나 연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실무적인 과목들이 주로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실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시험 인증 및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과목, 그다음에 적합성 평가 시스템 실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ESG 세미나, ISO 17020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17025, 17065 등에 대한 운영 실무 과정들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표준공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글로벌 표준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는 융복학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학개론, 그다음 표준 시험서 작성, 그다음 표준 연구조사 방법론, 무역기술 장벽 세미나 등에 대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표준공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더 범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시험인증 전공에서는 이 표준을 바탕으로 하는 적합성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향후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바뀔 수 있고요. 융합기술 시스템공학 협동과정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꾸려고도 했습니다. 네, 표준 전문 대학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 대학원 아니지만 표준을 강조하는 대학원으로서 내용들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향후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바뀔 수 있고요. 지금 TBT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요소들이 조금 더 추가될 예정들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석사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 공통, 이건 대학원에서 정한 일반 공통 과목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초공통에서는 표준학개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표준 시험서 작성, 표준 연구조사 방법론으로 가실 수 있고요. 시험 인증 전공에서는 융합기술, 그다음에 융합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시험 인증 및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표준공학에서는 표준에 대한 응용, 표준 심화, 전공 심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표준 기술, 융합개론, 기술에 대한 부분과 제품에 대한 안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스마트 시스템 공학과 시스템 표준공학, 시험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무역기술, 장벽 세미나 등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석사과정은 총 24학점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박사과정은 저희가 원래 36학점에서 총 30학점 이상 취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석사과정에서는 일반 공통 과목 중에서 3학점 이상 취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표준에 대한 과목들을 3과목 이상 들어야 됩니다. 박사과정에서는 표준에 대한 과목들을 5과목 이상 들으셔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수많은 다른 과, 응용수리학과, 전자전자공학부, 뭐 다양한 학과에 가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넘어가네요. 그래서 석사 요구학점이 아까 24학점, 그중에 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졸업 요건에서는 일반 공통에 대한 3학점, 학교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요. 캡스톤 디자인이나 산학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로 참여해야 되고요. 우리 학교는 일반 대학원입니다. 일반 대학원은 논문이 필수로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석사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논문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박사과정에서는 총 30학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학점, 5과목 이상을 취득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21년도부터 학교의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입학자부터는 KCI급, 그러니까 여러분 국내 저널에 대한 논문들을 한 편 쓰셔야지 졸업 요건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후에 졸업 요건에서는 SCI2나 SSCI급의 국제학술지에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도교수와 공저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과는 특별한 요구 조건으로 국제표준화기구 ISO, IC, IT 등에서 국제표준문서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워킹 드래프트까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으로 그 국제학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름해드리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학생 지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도대체 연구는 어디서 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국제표준연구센터, 이제는 연구원으로 승격됐고요. 그래서 표준지식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여러분들 국제표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그 다음에 카츠라고 하는 곳은 국가기술표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담당과와 그다음에 표준협회 담당자들과 여러분들이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국내 표준 체계에 대한 자료 조사라든지 설문지 작성, 저희가 매년 수요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고도화된 범정부 참여형 표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COSD라고 하는 표준 협력 기구입니다. 여기에 약 9개 부처 소속의 TTA, KTR, KTL 등이 있는데 이 COSD와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은 국제 기구뿐만이 아니라 카츠, 그다음에 COSD, 그다음에 표준협회 리더스 클럽, 뭐 이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표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로 하고요.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아세안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협력기구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싱가포르 가셨던 IC 레저널에서도 역시 공동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홍콩에 가시는 UL 솔루션즈에서도 역시 시험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화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워킹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 그 프로포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국제 표준화 되게 되면서 표준에 대한 재정 활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표준협회에서 이 교육을 마치시게 되면요. 표준협회에서 특별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문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 배출한 인원은 약 29명 정도, 그중에 진학,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진학했던 인원들이 5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총 취업 인원은 22명으로 약 91.6%, 올해 2월달 기준으로 거의 다 취업을 한 상태였고요. 원래 100%였는데 취업률은 그렇습니다. 아까 산학 프로젝트 해야 된다 그랬죠? 저희가 지금까지 17건에 약 70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 참여가 있기 때문에 배출 인원과는 좀 다르게 되는 거고요. 고려대 크림슨 산학융합원과 그다음에 현장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KUS 인더스트리 클럽이란 곳과 함께 표준 수요 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차세대 표준인의 날 워크숍들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거의 36건의 특별 강좌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협력 과정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 도대체 이 학과의 졸업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학부생들과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 표준협회, 현대 오토에버 시스템즈, 그다음 동국제약 KTR, 한국 EMS 협회 등에 취업을 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학술 공모전과 학술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대학생, 대학원생 학술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고요.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기술원을 포함한 시험연구소 등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참가 과정들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돼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산업부에서 초격차 산업에 대한 기반 표준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선정이 되어서 학생에 대한 지원들이 가능합니다. 아까 모든 학생들에게 월 100만 원씩 준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4대 보험 미가입자, 그다음에 내국인에게 대해서만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산업부에서 준 이 사업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매년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수강을 해야 되고 대학생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밖에 지급을 못 해주는 거고요. 산학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지도 교수님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표준 세미나나 특별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고요. 석박사과정 학회 등록이나 논문 게재료는 한 회에 따라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학회 우수 논문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그 상금도 아니면은 추가적인 장학금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표준화회의 참관이나 해외 연수 등에 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산학 프로젝트 경진 대회가 매년 키아트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모전에서 여러분들이 수상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들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우수 학생의 기준은 누구냐?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수의 서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학하시게 되고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조유진 연구원께서 따로 여러분들께 아마 이메일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서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수업해야 되는 것들이라 좀 시작이 늦어서 미안하긴 합니다. 미안하고요. 저희가 이 카메라라든지 음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혹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수업 시작이 거의 다 돼서 한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게 있나요? 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요. 산단에서 여러분한테 입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급날 여러분 동일하게 월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뒤에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나요? 제발 대학원에 그냥 오려고 하지 말고요. 대학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잘못해야 가는 데가 대학원인데 어렸을 때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 때 잘못하면 대학원에 가고 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고 좀 더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셔야지 여러분들이 보다 더 빨리 졸업할 수 있을 거고요. 대학원에 지금 현재로서는 표준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함께 늘려가 보려고 합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공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표준과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함께 학습하게 되는 요소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입학 설명회는 여기서 마칠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기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 메일 저한테 말고요. 조효진 연구원에게 elin7777@korea.ac.kr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긴 시간 기다려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분밖에 안 했는데 버리는 거야?